안녕하세요. 취준의 관점 전환 메이커 면접 중대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조금 더 깊숙이 알아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서 면접 중대장의 관점에서 성격의 장단점을 좀 풀어드렸다면, 오늘 영상에서는요, 많은 영상들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인사 담당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토대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관점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시경을 통해서, 그리고 항상 영상을 통해서 관점 전환을 해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그것들을 평가하시는 인사 담당자 분들의 관점하고 조금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영상들을 앞으로 추천을 해드리면서 믹스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관점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좀 유리하게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격의 장단점을 이어서 가볼 건데요. 자,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과연 인사 담당자 분들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고 어떠한 평가 요소로서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영상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많이 찾아봤고 그 중에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분들의 영상을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같이 학습을 해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자, 지난 영상에서 성격의 장단점 대략적인 개념을 잡으셨죠. 성격의 장단점은 그리 중요한 문항은 아니다 사실. 그리고 나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한 거고 그 객관화를 통해서 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어필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거다. 그래서 오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만약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영상 참고를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야, 도대체 인사 담당자 분들은 이 성격의 장단점을 왜 넣는 거야? 그리고 뭘 평가할 거야?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면접을 보면서 저는 항상 제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면접을 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들의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약간 다른 생각은 뭐냐면, 물론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인사 담당자 분들도 그분들의 관점인 거지 그 관점이 전체적인 회사와 똑같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공통된 관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평가자의 관점에서 보자는 의도로 만드는 거예요.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 면접관 두 분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왜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보냐? 첫 번째는요,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래요. 왜냐면 각 지원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지원자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을 다 만나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의 성향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용도로 성격의 장단점이라는 문항을 만들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조직과 맞는지에 대한 측면도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내 성격이 어때요? 뭐 직무하고 어떤 연결성이 있어요? 라는 것까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조직과 얼마나 잘 맞는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은 좀 공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성향도 보는 거고, 두 번째 조직과의 적합도도 보는구나. 그래서 객관화를 해서 어떻게 쓰면 좋겠네 라는 포인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영상을 보면서 인사 담당자 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을 면접을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척하면 척이겠죠.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태도, 행동, 이런 거를 보면서 저 친구는 어떠할 거야 라는 걸 유추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꼭 인사 담당자, 면접관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이 인사 담당자 분이요, 어떤 말씀하시냐면 굉장히 재밌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되게 웃기죠. 근데 그게 면접장에서 보인대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나를 포장하고 이쁘게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단어라든가 행동,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일환으로 이 성격의 장단점 무당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보시고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작은 행동, 작은 표현이 얼마나 면접에서 중요한지, 성격의 장단점을 얼마나 내가 유창하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표현, 작은 단어 하나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내려줄 수 있다는 거를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중요한 건 이 인사 담당자분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가장 크게 고민한 게 뭐예요? 단점, 내가 정말 솔직하게 작성을 하면은 나 진짜 불합격할 것 같아요. 그쵸?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찮다고 했지만 심리적으로 약간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인사 담당자분들이 얘기한 영상들 찾아갖고 온 거예요. 불합격되지 않는데요. 불합격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꾸미고
맞추는 게 오히려 불합격을 더 부추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영상 여러분 꼭 한번 보시고요.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이 채널을 보실 건데요. 그래서 이 영상이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여기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냐? 인사 담당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사 담당자 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그렇게 목을 매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의 시간은 여러분 유한적입니다. 이 유한된 시간 안에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지금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문항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문항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높은 문항, 높은 질문부터 먼저 준비를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성격의 장단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두 번째, 인사 담당자 분들도 면접 준비하는 거 똑같다. 자기 객관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 나를 표현해야 된다. 진실성 있게. 네 번째, 용어와 작은 관심을 표현하는 습관들을 들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영상을 이제 이렇게 올려드릴 텐데요. 관점의 차이를 잘 보세요. 물론 큰 관점의 차이는 없을 거지만 이 두 가지 측면, 제가 보는 관점과 인사 담당자 분들이 보는 관점에 약간 미묘한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맞다 틀리다 그런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맞는 답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즉 성격의 장단점부터 우리가 하나씩 알아봤는데 결국 어렵나요? 어렵지 않아요. 이걸 그냥 믿고 여러분들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대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건 연습입니다. 연습. 그리고 내가 과연 지금 지원한 기업과 산업과 직무에 대한 방향 설정이 제대로 돼 있는지, 방향 설정이 돼 있지 않았다면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들 공부한 흔적은 댓글로, 마지막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